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10부 적의 최대 약점 통신을 마비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리즈를 통해서 북한 재래식 병력의 허상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지만은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아무리 허접해도 뭐 북한군도 군대는 군대니까 뭐 포도 날아올 것이고 어쨌든 총알도 날아올 것이고 어차피 싸우면 우리도 피해는 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리즈의 목적이 피해를 받되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북한 통신은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우리 핵심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통신 공략하자. 왜냐하면 이 프로킬러들은 싸울 때 무슨 엉덩이 때리고 뭐 팔 때리고 주먹으로 몸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킬러들은 진짜 그런 비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급소를 딱 때려가지고 통신이 우리가 마비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전쟁이 일어나서 물론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학살되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또 이제 항복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뭐 죄 없는 병사들은 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부대랑 이런 건 다 죽일 필요 없이 그거는 좀 살려두고 뭐 저항하면 죽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무고한 살생을 줄이고 급소를 쳐가지고 마비시켜서 기절한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자 정신 차려 이러면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소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저는 참수작전이라고 봅니다. 대가리부터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근데 참수작전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대의 경우에는 저는 통신이다. 통신이 끊기면 명령이 하달되지 못해서 아래에 있는 병력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도 오합지졸을 만들어야 된다. 요즘에 우리가 통신 감정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해서 심지어 저 연평도에서 우리 서해 공무원 북한이 사살하고 화형시키는 그 와중에도 다 잡아냈어요. 위에다 보고하는 거 다 잡아낼 정도로 감청이 아주 뛰어납니다. 감청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 북한군 통신 주파수를 우리가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사시에 그냥 차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인치고 넘어온 어부 2명 때 벌써 북한군 통신 다 감청해서 얘들이 몇 명 죽이고 왜 도망친 다 감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감청 자산이 뛰어나다는 것은 역으로 북한의 통신이 허접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아주 크다. 그래서 북한 통신을 마비시켜서 결국 그건 비유하면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죠. 신경을 끊어버리면 제 아무리 무슨 타이슨 이런 제 아무리 근육질 격투기 선수도 신경 없으면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공략하자. 그리고 통신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재미있는 게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휴대전화 막 하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파망에서 막 휴대전화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저기서 사용 빈도가 높아져서 거길 포로 때리니까 거기 러시아군이 몰려있다가 죽는 그런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정도는 아니겠죠. 걔들은 휴대전화도 없으니까 없지만은 대신에 아직도 일선 부대 가면 23km 무전기를 메고 산을 오르뛰고 내리뛰고 합니다. 그게 언제적 무전기인데요. 6.25 전쟁 때 쓰던 그 낡은 무전기를 아직도 메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고 그리고 부대 간에 기통수라고 해서 가방 메고 비밀 서류를 전달한다고 뛰다니고 이거 6.25 전쟁 때 쓰던 겁니다. 이렇게 북한의 통신 시스템은 상당히 후지고 낡았다. 이걸 마비시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제가 대학 때 저희 동창 중에 전년에서 적공국이라고 심지어 방송하던 동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창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 한국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꼽는 게 뭐냐? 한국군은 소대장까지 이 소형 휴대용 무전기를 갖고 있더라 이러면서 정말 그게 신기했다 그러면 꼽고 개인별로 막 통신하고 이 통신이
정말 전쟁에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북한은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2017년 11월에 그 오청성이가 차를 몰고 판문점으로 해서 넘어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북한군에서 총격을 하고 뛰어와서 한 10명 정도가 총을 쏘고 하는데 우리가 딱 그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거가 재미있었던가 하면 차량이 막 판문점에서 지나가는데 북한 병사들이 근무 서다가 보고 저기 차 넘어가네 하고 막 뛰어가서 상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기 뭐 귀순자 나타나 뭐 이렇게 보고하니까 막 총 들고 뛰어오더라는 거죠. 평상시 같은 우리 한국군 같으면 바로 무전기 대고 진입할 때 다리 넘어올 때부터 벌써 무전을 막 해가지고 들어간다 막아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북한은 막 뛰어가서 보고하고 뒤늦게 오다 보니까 허둥지둥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 북한은 판문점에서도 무전기 사용이 안 될 정도로 후졌다. 지금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교훈 삼아서. 그 정도로 최정예 에이스들도 휴대용 무전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통신 마비시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당위성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북한이 그러면 무선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북한의 그 인민군 무력 통신 시스템 보게 되면 뭐 최고사령부에서 군단까지 유선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빛 케이블, 북한에서 광 케이블이죠. 이걸 유리섬유 다 묻어가지고 땅 밑에 이렇게 2m, 3m 묻었기 때문에 이건 어디가 우리가 도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끊어버리기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북한의 군단 사령부, 사단 사령부, 연대, 대대 사령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통신중대 뭐 다 있어요. 그거는 현무를 꽝꽝 써가지고 뭐 100m까지 관통하는데 버틸 능력 있는 통신중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점들을 다 맥을 끊어버리면 하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빗섬유 있어가지고 지금은 도청 안 되려고 북한에서 광캡을 깔았지만은 광캡을 있어봤자 군단에 들어와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데만 딱딱 우리가 현무를 쏴가지고 파괴하게 되면 뭐 그냥 다 통신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맥을 끊어버리면 북한에서 또 무전하겠잖아요. 뭐 낡은 무전기라도 뭐 던던던던던 뭐 이래가지고 막 치겠죠. 이런 무전기는 워낙 낙후하지만은 다 주파수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북한 전파를 다 먹통되게 만들면 됩니다. 어느 분이 제가 이게 쭉 그때 북한 레이더를 공격하는 얘기할 때 그라울러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 통신편에 설명하느라고 그래서 EA18 그라울러 이게 전자전기입니다. 이걸 그때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전자전기가 뭐 크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 레이더망의 전파를 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레이더망의 전자파만 우리가 차단하는 게 아니고 통신 주파수 다 차단됩니다. 이게 두 대만 들어가면 북한의 무전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낡은 고물 무전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그라울러라는 게 우리가 핵심적인 전자전기로서 핵심적인 자산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쫙 들어가면 한 석 대 정도 들어가서 위에서 전파를 따면요. 김정은이 지금 핸드폰에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미사일 하나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파를 방해해가지고 스톱시킬 수 있을 뿐더러 어디서 무슨 전파가 나오는지까지 다 파악됩니다. 그래서 걸프전 때, 이라크전 때 이라크군이 레이더를 켜지 못했어요. 켜면 그냥 미사일이 날아드는 거예요. 바로 다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전자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2011년에 리비아가 공습을 받았죠. 미군기가 들어가서 그게 오디세이의 새벽작전이라고 됐는데 이때 제일 먼저 뜬 게 전자전기 그라울러가 제일 먼저 5대가 떴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떠가지고 리비아의 대공망 몽땅 스톱시키고 표적을 다 딱딱딱 찍어가지고 저기서 전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함재기들이 들어가서 그거부터 다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울러가 전쟁이 일어나면 레이더 파악하고 스톱시키고 통신 마비시키는 데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있는 거로 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그라울러가 또 뭐 전자전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스텔스기 F-22가 최강이라잖아요.
최강인 F-22를 격추시킨 유일한 비행기가 그라울러가 합니다. 예. 가상으로 막 훈련하다가 암람을 딱 포착해서 암람 쐈는데 격추 이렇게 판정 났는데, 그래서 그 그라울러 조종사는 자기가 F-22를 격추시킨 비행기라고 뭐 별을 붙이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킬마크 붙여놓고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라울러 들어가서 무선 마비시키고 그리고 유선은 맥을 다 끊어버리고 하면 북한군은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돌격하라는지 방어하라는지 알 수도 없으면 이때부터 통신이 차단된 군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또 하나 문제는 뭐 정전이 맨날 되다 보니까 이게 무선기도 충전을 시켜야 쓸 텐데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정말 고역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군 차단됐다 해도 민간 휴대전화도 있고 뭐 그리고 위성도 있고 뭐 KBS, TV도 봅니다. TV 보면 어떻게 됐구나. 아는데 북한은 TV가 전국 채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TV도 안 나오지, 라디오도 안 나오지, 무전도 안 되지,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북한도 자기들의 통신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경 한 2년 전부터 북한에도 최전방 군단에다가 이 신형 비화 통신기라는 것을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비화 통신기라는 게 뭐냐면 탁 보낼 때 암호로 탁 보내가지고 이래서 이게 도청하기가 어려운 통신기라고 합니다. 도청이 어렵다 뿐이지 유사시에는 그거 차단시켜버린대요. 전자전 해가지고. 근데 또 이걸 유사시의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서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주파수 도약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파수가 파악되면 다 이게 차단 잼밍 되니까 주파수를 순식간에 변환시켜서 보낸다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사단까지 보급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여단 대대까지 다 해가지고 통신 중대 자체가 없애버리면 이 비화 통신기 자체도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신 마비가 우리가 전투하게 되면 진짜 핵심으로 공격할 수 있는,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마비시켜서 북한 군인들이 도대체 뭘 하지 하고 어리둥절할 때 여기에 그다음 우리가 심리전을 곁들여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죽은 사진 쫙 뿌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합성 사진은 세계적으로 달인 아닙니까? 북한은 반면에 합성을 하게 되면 뭐 잘못 합성하면 막 잡혀가고 그러니까 합성 기술이 정말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전 때 사담 후세인 뭐 아들 우다이 뭐 죽은 시신 막 그게 공개되니까, 리비아 카다피 죽은 시신 공개되니까 뭐 얼마나 밑에 저항 세력들이 싸울 의지를 잃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정은 못 죽여도 죽은 것처럼 통신만 마비시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그 위에서 아무런 지시도 못 받는데 김정은 시체를 합성한 전단이 쫙 뿌려지면 아이고 우리가 왜 싸우지? 북한군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 위해서 지키라고 만든 가병입니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킬 주인이 죽었대요.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심리전을 우리가 쫙 하는 겁니다. 통신 마비시킨 이후에 정말 잘 먹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가 북한 고위 장성들은 갖고 있어요. 연대장 이상급쯤 되면 핸드폰 하나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가 옛날에 이라크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그 장성들한테 문자 다 보냅니다. 당신이 뭐 가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부대가 들어갈 때 가만만 있으면 뭐 당신 안전하게 살게 하고 포상하겠다. 그런 심리전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막 가짜 정보도 흘리는 거죠. 어느 부대는 투항하고 어느 부대는 뭐 지금 다 죽었다. 너희는 이제 고립됐다. 통신이 마비되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가? 왜 싸우지? 이게 북한군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북한 제공권 장악은 뭐 하루도 안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공권 장악하면 전자전기 들어가서 어디가 파장 나오면 때리고, 그다음 또 나오면 막고, 뭐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통신 뭐 움직이는 거 다 내려다 보면 파괴하고, 그리고 공중에서 삐라 뿌려가지고 니들이 왜 싸우는지, 싸울 이유가 뭔지 이것을 깨우쳐주게 되면, 그러면 북한군 여기저기서 뭐 항복하죠. 근데 항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댐이라는 게 아주 든든해 보여도 댐이 무너질 때 갑자기 툭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 구멍 나서 새고 저기 구멍 나서 새고 줄줄 새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북한군도
여기 이 분대가 항복하고 저기 저 소대가 항복하고 이러다 보면 사기가 떨어져서 다들 항복하네. 나만 죽을 리는 없지. 그러면서 댐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공략하는 우리의 핵심적인 그 북한군 우리가 불쌍한 군인들 많이 죽이지 않고 북한군 항복을 받아내는 최적의 약점, 공격해야 될 급소가 바로 북한 통신 시스템이다. 이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면서 북한 한반도 전장 시리즈 10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